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요즘 주유소 앞에서 멈칫하게 되지. 기름 넣으러 갔다가 가격표 보고 그냥 돌아온 적 있어? 지금 전국 휘발유 평균이 리터당 1927원이야.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291원이나 뛴 거거든. 서울은 이미 1966원, 2000원 돌파가 코앞이야. 체감상 이미 2000원 시대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기름값 자체가 아니야. 이 폭등이 시작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 트럼프가 이란을 극도로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어. 이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1% 폭등했어.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 불과 한 달 만에 배럴당 60달러에서 111달러로 뛴 거야. 이게 단순히 중동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갑에 직접 꽂히는 문제야.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전부 알려줄게. 유가 폭등이 왜 일어났는지, 물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까지 정리해줄게. 오늘은 딱 세 가지야. 유가가 왜 폭등했는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뜨고 어떤 종목이 위험한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답이 나와.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기름값이 왜 이렇게 미쳤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뉴스에서 중동 얘기가 나와도 그냥 넘겼던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그게 내 지갑이랑 직결된 거거든. 모든 건 중동에서 시작됐어. 올해 2월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거든.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야. 이란이 버티면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 그런데 4월 1일에 트럼프가 TV 연설로 한마디를 던졌어. 앞으로 2, 3주 안에 이란을 극도로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정치인 말이라고 흘려들으면 안 돼. 시장은 이 한마디에 즉각 반응했거든. 말이 나온 다음 날 바로 유가가 11% 폭등했어. 시장이 이 발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이지. 이 한마디에 유가가 하루 만에 11% 폭등했어. WTI가 배럴당 111달러.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야. 11%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11%뛴 거야. 그것도 유가가 전 세계 경제의 기반이 되는 원자재가 하루 만에 그렇게 뛴 거거든. 이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야.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비교해 줄게. 전쟁 직전에 기름값이 리터당 1635원이었어. 딱 한 달 만에 291원이 올랐어. 매달 이 속도로 오르면 6개월 후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야. 세계 원유의 핵심 수송 통로인데 여기가 사실상 막혔거든.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바다야. 폭이 겨우 55km밖에 안 되거든. 근데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해.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 공급이 흔들리는 거야. 한국은 석유의 99.9%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70%가 중동산이야.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지. 미국은 자국 셰일 오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텨. 유럽도 북해 원유가 있거든. 근데 한국은 달라. 우리는 땅에서 원유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중동 위기에 누구보다 취약한 나라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종목들이 있어. 위기라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누군가의 위기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야.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일단 더 중요한 거 먼저 짚자. 자, 2교시 들어간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물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는 모든 물가의 뿌리거든. 유가가 오르면 경제 전체가 들썩이는 거야.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올라.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쉽게 생각해봐. 마트에서 파는 과자 하나도 트럭으로 와. 그 트럭 기름값이 오르면 과자값도 오르는 거야. 비료를 만드는데도 석유가 들어가. 그러니까 쌀값, 채소값, 과일값,
전부 기름이랑 연결돼 있어.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2% 올랐는데 석유류만 따로 보면 9.9% 급등이야. 이게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거든. 2.2%가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복리로 쌓이는 거야. 올해 2.2%, 내년에 또 2.2% 오르면 2년 만에 실질 구매력이 확 줄어들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지.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보가 직접 나와서 말했어. 4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거라고. 한국은행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경고 수위가 꽤 높다는 뜻이거든. 이 발언이 나온 게 4월 10일 금리 결정을 앞둔 시점이야. 금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인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전체가 비싸지고 있어. 교통비, 난방비, 식료품 값까지 전부 올라가는 구조야.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르면 예전이랑 가격이 다 달라져 있어. 이게 다 육아와 연결된 거야. 특히 서민 가게에 더 치명적이야.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식비와 교통비에 쓰거든. 정부가 손을 안 놓고 있는 건 맞아. 최고 가격제를 2번이나 시행해서 휘발유 상한을 1934원으로 잡았거든. 유류세도 인하했어.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나 깎았는데도 가격이 이 수준이야. 이 말은 세금 깎기 전에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정부 대책이 가격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실제 가격이 1927원이라 상한선이랑 딱 7원밖에 차이가 안 나. 국제 유가 상승 속도를 정부 대책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야. 7원 차이가 얼마나 얇은 마진인지 알아? 유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상한선이 뚫려. 댐에 비유하면 물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야. 언제 넘칠지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진짜 무서운 전망이 하나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동 위기가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74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어디냐고? 정부 산하 공식 연구기관이야. 그냥 개인 예측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기관이 174달러를 공식 시나리오로 내놨다는 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는 거야. 무시하면 안 돼. 174달러면 계산이 나와. 유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휘발유 가격이 40원씩 반영되거든. 2022년 러시아 전쟁 때 휘발유가 2,100원대를 찍었는데 이번엔 그 수준을 넘길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반영에는 시차가 있어. 국제 유가가 오른 게 2-3주 후에 주유소에 나타나. 지금 111달러의 충격은 사실 아직 다 안 왔다는 거야. 정리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유가가 60달러에서 111달러로 뛰었고 기름값은 291원 올랐어.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공통 전망이야. 막을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가자.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수혜주와 피해주 지금 공개한다. 1교시랑 2교시가 배경지식이었다면 이건 실전이야. 집중해서 봐. 위기 때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위기 덕분에 올라가는 종목이 반드시 있거든. 먼저 수혜주부터 볼게. 유가가 오르면 웃는 곳이 있어. 바로 정유사야. SK이노베이션, S-오일, GS홀딩스 전부 이번 주 상승세를 탔어. 시장이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다는 거지. 왜 정유사가 수혜냐면 구조가 간단해. 원유를 사서 정제한 다음 비싸게 파는 건데 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도 커지거든. 예를 들어서 원유를 60달러에 사서 정제 후 75달러에 팔면 마진이 15달러야. 원유가 111달러가 되면 정제 후 가격도 따라서 훨씬 높아지거든. 재고 효과도 있어. 미리 싸게 사둔 원유가 창고에 있으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정유사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재고 평가 이익으로 이어지는 거야. 증권사들도 벌써 움직이고 있어. NH투자증권이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올렸고 삼성증권은 S-오일 9만 원을 제시했어. 현재가 대비 12.5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야. 물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다는 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부분이지. 그리고 하나 더, 방산주도 봐야 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 만에 5.3% 올랐고 거래량이 2배로 폭증했어.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각국이 무기 구매를 늘려. 한국 방산업체들은 지금 수출 모멘텀도 강해. 이란 사태가 길어질수록 방산주의 수혜는 더 커질 수 있어.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피해를 보는 종목도 확실해.
대한항공이나 H&M 같은 운송주는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 부담이 직격타거든. 항공사는 수입의 30% 이상이 연료비야. 유가가 60% 뛰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계산이 나오잖아. 해운도 마찬가지야. 운임이 쉽게 올리기 힘든 계약 구조인데 연료비는 바로 올라가 마진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흐름이 있어.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전기차, 배터리 쪽에 돈이 몰려. LG에너지 솔루션도 소폭 상승한 거 보이지? 이게 우연이 아니야. 기름값이 2,000원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전기차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 그 수요가 배터리 업체에 직접 연결되는 거야. 단기보다는 중장기 시각으로 봐야 할 섹터야. 지금 당장 뛰기보다는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거지. 자, 정리할게. 관심을 둘 곳은 정유사와 방산주야. 주의해야 할 곳은 운송주, 항공주야. 배터리와 신에너지 섹터는 중장기 관찰이 필요해. 지금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타이밍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아. 섹터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시장 전체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종목별로 골라내는 눈이 있어야 해.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변수도 있어. 4월 10일 한국은행 금리 결정, 4월 15일 오페크 플러스 증산회의, 이 두 가지가 유가의 방향을 결정할 거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하면 유가가 꺾일 수도 있어. 반대로 증산 거부면 유가는 더 올라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 이 두 이벤트를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놔. 이란이 실제로 보복에 나서는지 호르무즈가 실제로 봉쇄되는지도 봐야 해.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으면 인플레이션 국면이 달라지거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정유주 진입 타이밍을 공유했고 운송주 리스크도 미리 경고했어. 3월 4일에 정유주 진입 신호를 공유했는데 지금 18% 수익이 나 있어. 운송주 경고는 손실을 미리 막았고 이게 우연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바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뉴스가 나온 다음날 반응하면 이미 늦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읽어야 수익이 생기거든.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완전히 뒤집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유가는 움직이고 있거든.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만 해도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이런 건 기본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수익을 가르는 거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국 내 계좌 숫자로 나타나. 그게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야. 다들 이번 유가 상승 어떻게 보고 있어? 기름값 2,000원 넘을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나는 개인적으로 4월 안에 2,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지면 훨씬 빠를 수도 있어.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해.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